안녕하세요, 봄이 아빠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가족들과 함께 이제 어머니를 뵙고 오느라 영상 제작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한 주 있다 보니까 이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차량으로 왕복 7시간을 이동했고요. 그리고 아이와 쇼핑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주가 금방 지나갔는데요. 다들 저와 비슷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미증시를 살펴보면 나스닥과 그리고 S&P 500 5주 연속 하락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6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FOMC 발표 이후 지속 하방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오랫동안 투자해 오면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조금 챙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FOMC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일 흐름보다는 2에서 3일 요 정도를 좀 더 두고 본 후에 시장을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편적으로 FOMC가 끝난 이후에 이 패드 의장이 기자회견 이 발언에서 장마감하게 한 2시간 안팎을 남겨주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FOMC 결과와 의장 발언에 대한 판단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결론에 대한 평가가 하루 정도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3일에서 4일 FOMC 또한 이런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됐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령 때문에 공급망 문제와 이 소비 둔화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그 곡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등한 부분, 이 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글로벌 경기에 지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준으로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앞서 이 시장을 먼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신 건지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어요. 구독자도 그래도 꽤 갑자기 막 이렇게 60명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공부가 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기사고요. 이거는 5월 6일 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보면은 이제 미국 4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42.8만 건으로 증가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지난달 발표 같은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예상 40만 건을 상회하면서 견고한 모습이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조금 하회된 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6%로 전월과 좀 같았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이렇게 살짝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에서의 이 임금 상승률인데요. 이 임금 상승률이 여기서도 완만한 기울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이 0.2포인트 떨어진 62.2%로 이렇게 집계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줄어들 경우에는 이 기업들의 임금 상승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4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를 보면 여전히 고용이 견고함을 보여주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임금 상승을 견인했던 이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향후 임금이 시장 우려와 달리 안정을 찾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요인이 고용 참여율이 62.4%에서 62.2%로 둔화되면서 이 고용 수급 불안은 여전히 임금 상승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전히 기대는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고서 결과만 놓고 보면 연준의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채금리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식시장 안정 기대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간단하게 시장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먼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기업은 이 후성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냉매가스라던가 이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현재는 2차 전지 전해질 소재, 이 LiPF6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기존에 제가 제 영상을 지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동박 관련 쪽으로도 좋지만 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굉장히 제가 관심도 많고,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먹거리 분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동박이 아닌 이 후성이라는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후성 차트만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사실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주목을 받게 된 시점이 매출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합니다. 20년 12월 20년만 놓고 보시면 영업이익이 20억이에요. 20억. 30억이 좀 안 되네요. 28억. 그런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800억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80억 원으로 이제 엄청난 상승을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22년과 23년, 24년 가이던스만 놓고 보시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를 최대한 하려고 해요. 물론 이 기업의 스토리라던가 이런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투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결국에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15% 이상만 되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후성 같은 경우는 26%, 25% 꾸준하게 25%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영상이 이번이 이제 네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 말 더듬는 부분도 좀 많고요. 똑같은 말을 좀 반복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후성을 좀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18,400원이 지금 지지가 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일목균형표를 토대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일목균형표를 토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차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그리는 이 구름대, 이 파란색 의문 구름대를 돌파를 해주면,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기가 구름대가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선, 이 19,800원 기준선만 잘 돌파를 저항 부분을 잘 뚫어만 준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배열 초입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이 얇은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려고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4월에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셨을 때 이 후성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분기 이익이 급증세 유지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전년도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9%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로 이렇게 전환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요 이제 포인트가 이 LiPF 이 중국 제조 공장인데요.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잖아요. 지금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계속해서 이 성장이 커지게 될 텐데, 이 제조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높아진 판가가 이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파악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제조 공장 가동률 상승 부분이
결국에는 다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제조공장 가동 상승률이 이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유럽 시장 진출로 24년 하반기부터는 성장 속도가 재상승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후성이 최근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글로벌 화학업체인 올비아의 자회사 이 코올라와 2차 전지 소재의 이 공장을 건설 협약을 했는데요. 폴란드의 이 경제특군에 후성이 매입한 부지에서 생산 라인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23년 하반기부터는 이 건설 고객사들에게 공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규모가 중국의 3,800톤보다 클 것으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24년부터는 더 크게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실적 추정 상향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가 리포터가 4월에 나온 리포터예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근데 현재 주가가 19,750원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산정을 한 건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9,750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서를 4월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매력도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공장의 가동률 상승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도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공장 신설 이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신설까지 감안했을 때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 실적 기준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이 PR이 16.6배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이제 여타 이제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소재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후성이라는 기업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19,800원 여기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배열 초입 시그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쭉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영상을 제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제작하는 게 이제 그냥 앞에서 이제 떠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과 어떤 대화를 제가 잘 이어나가서 소통을 이어나갈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 같이 공부도 될 겸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아빠였습니다.